안녕하세요. 전상일 기자입니다. 많은 팬들이 정말 너무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게 느껴져요. 장현석 선수의 미국 진출 선언 때문입니다. 장현석 선수가 8월 1일 날 전격적으로 미국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올 시즌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MLB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팬 여러분들이 아쉬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은 이해합니다. 하나이글스 팬분들도 아쉬운 이유가 있고,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들도 아쉬운 이유가 있고, 롯데 자이언츠 팬 여러분들도 아쉬운 이유가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장현석 선수는 정말 역대급 유망주이긴 합니다. 역대급 유망주이긴 합니다만, 장현석 선수라고 단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리스크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선수들도 충분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에요. 물론 이번 청년기에서는 보면 황준서 선수와 장현석 선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 보이긴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현석 선수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황준서 선수는 지금까지의 대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장현석 선수의 포텐이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도 평가가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이번 대회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 신세계 이마트 벨트 당시만 해도 황준서 선수는 150km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이글스 스피드건으로 150을 기록을 했어요. 단순히 150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구가 되는 투수이고, 그 다음에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선발로 뛸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화구의 완성도도 상당히 좋은 선수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이글스의 팀 구성으로 보면 사실 우완 투수보다는 좌완 투수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물론 정말 잘 던지는 투수가 있으면, 안우질 같은 투수가 있으면 우완이냐 좌완이냐를 가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원호 감독님도 분명히 장현석 선수의 포텐이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만, 장현석 선수가 본인의 의지대로 간다고 한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제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미리 접촉해서 우리가 잘해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템퍼링이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황준서급의 선수가 없었으면 정말 아쉬울 수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황준서급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이글스는 그렇게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하나이글스 구단 자체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황준서라는 선수가 충분히 좋은 선수라는 것을 이미 수없이 많이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 겨울에 청소년 대표팀에 있을 당시에 최재호 감독님께서도, 그 다음에 김성현 코치님도 상당히 황준서라는 선수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키움 히어로즈의 포수 김동호 선수도 2학년 때의 모습만 보면 윤영철 선수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어요. 다만 황준서 선수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기본적으로 황준서는 일단 너무 장충고등학교에서 독수리 오형제 중에서도 너무 많이 던지기도 했고, 스태미나가 기본적으로 좀 약합니다. 물론 선발형 선수이긴 한데, 그러니까 힘을 빼고 던지는 방법도 알고, 그 다음에 제구력도 좋은 선수라서 선발로 키워야 될 선수이긴 한데, 아직까지 몸이 너무 말랐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너무 마르지 않나요? 정말 몸이 너무 마른 어떤 멸치형의 몸이기 때문에 스태미나가 약해요. 제가 150kg가 나왔던 당시에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구속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150이 나왔나요? 그러면서 뒤에 가니까 좀 힘들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아직까지 스태미나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번 청년기에서, 거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장현석 선수는 푹 쉬다 나왔으니까 4개월 만에 등판을 했으니까 그런 어떤 몸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는 신세계 이마트배, 황금사자기, 청룡기 계속 등판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황준서 선수가 사실상 두산 베어스에 정말 잘 맞는 픽이었던 건 맞아요. 진짜 두산 베어스 관계자분들은 황준서를 많이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태균 선수도 정말 좋은 선수예요.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우한 투수 중에서는 가장 시절 역감에 가깝다는 어떤 그런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현재 두산 베어스 전력에 박영현 같은 선수가 한 명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산 베어스도 내년 시즌에 훨씬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충분히 김태균 선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롯데자이언츠가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윤영철 선수를 아쉽게 놓쳤고 올해도 안현상 선수가 나가는 바람에 어쨌든 김태경 선수까지 앞에서 나가게 되면 롯데자이언츠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차피 뒤에 세 번째 순번부터는 어느 정도의 취향이 어느 정도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김민호 선수도 페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전민우 선수도 페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다 조대원 선수도 있고, 육선우 선수도 있고, 충분히 잘 골라잡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윤영철을 못 잡았지만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정말 선택을 잘해서 김민석이라는 좋은 선수를 얻었잖아요. 김민석은 현재까지 봤을 때 현재 8월 2일 기준입니다. 8월 2일 기준으로 2할 9푼 1리, 신인이 2할 9푼 1리를 치고 있으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향후 타격왕 포텐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얼굴도 잘생겼죠. 거기다 춤도 잘 추죠. 거기다가 워크잇도 좋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아직까지 말라있기 때문에 향후에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도 남은 선수 중에 좋은 선수를 골라 잡으면 제2의 김민석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 책에서 읽은 건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만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우의 포도, 이소부와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여우의 포도 이야기를 하던데, 저 포도 먹어도 맛이 없을 거야 라는 자기 만족, 그런 자기 만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조금 더 아쉬움이 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문제고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어떤 선택을 아쉬워할 시간에, 그 시간에 다른 좋은 선수들을 선택을 하고 그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애정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 여러분들, 물론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겠지만 이제 장현 선수는 그만 잊으시고 우리 다음에 오는 황준서 선수, 그 다음에 김태균 선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수, 아직까지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 선수, 그리고 네 번째 선수, 다섯 번째 선수, 여섯 번째 선수.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전민호 선수가 티어 올라오면서 기아까지는 나름 괜찮은 선수 뽑을 수 있지 않나요? 전민호 선수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보면 황준서, 김태견, 조대현, 김희건, 육선엽, 전미르, 이정 선수들까지는 정말 좋은 선수들이에요. 1라운드에 당연히 장현석 선수가 있든 없든, 이찬솔이 있든 없든 1라운드에 나갈 선수라고 제가 이미 영상에서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린 바 있죠.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크게 기분 나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안에서만 잘 골라 잡는다면.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 팬 여러분들께서도 밀려서 누가 오더라도, 조대현이 오더라도 좋고, 전미르가 오더라도 좋고, 육선엽이 오더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아쉬워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KT 위주부터는 원래 혼전이었기 때문에, 원래 취향을 많이 타고 혼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현석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장현석 선수의 미국 진출에 대한 호불호, 이런 부분은 팬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 아시안 게임에 대한 부분도 이미 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 비판점은 이번 아시안 게임 엔트리에서 장현석 선수를 선발한 어떤 선발위원회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 엔트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젊은 선수들을 다수 선발을 해서 KBO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함이죠. 젊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고 팀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치면서 팬들을 유입시키고 그러면서 KBO의 발전을 이룩하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아시안 게임의 대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의 명분에 맞게 원칙에 맞게 아마커터 선발도 맞춰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측에서는 장혜석 선수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는 원지를 분명히 준 바 있고 선발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실력 순으로 장혜석 선수를 뽑았죠. 하지만 장혜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일본전이나 대만전에 등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말 그대로 실력 순으로 뽑힌 선수도 아닙니다.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 아마커터 한 장을 할애를 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아시안게임 엔트리의 원칙과는 확실히 위배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KBO가 자국 리그를 보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2년 유예라는 페널티도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혜석 선수의 군 면제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은 이러한 정책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처음부터 장혜석 선수가 해외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면 이런 부분을 배제하든가 아니면 대졸 선수를 선발하든가 아니면 이런 원칙에 의거해서 김태균 선수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다른 선수를 선발하든가 확실히 미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선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당황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혜석 선수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사실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어쨌든 장혜석 선수 같은 경우는 입단 후 그 해당 팀을 떠난 후 2년 후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선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수의 선택이고 그 선수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팬들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선수들 정말 좋은 선수들이니까 이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